신사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성이 너무나 아첨하는 말을 해서 경계를 풀었다가 나중에 후회한 적이 있으신가요? 어쩌면 그녀가 당신의 강함을 칭찬하거나 당신이 그녀가 만난 최고의 남자라고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당신은 자신도 모르게 그녀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녀의 생활비를 대신 내주고 잘못된 행동도 용서해주고 있었을 겁니다. 그건 로맨스가 아닙니다. 전략이죠. 가장 위험한 조종은 모진 말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당신을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게 하기 위해 적절한 타이밍에 반복되는 달콤한 말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일단 거기에 넘어가면 그 대가는 큽니다. 헛된 시간 잃어버린 돈, 깨진 신뢰. 하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무엇을 찾아야 할지만 안다면 당신은 그것을 알아챌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성이 남성을 조종하기 위해 사용하는 5가지 달콤한 거짓말과 그녀가 진심인지 아니면 당신을 이용하는 것인지 구별할 수 있는 보너스 위험 신호를 공개하겠습니다.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입니다. 남성의 뇌는 긍정적인 강화에 훨씬 더 민감한 반면 여성의 뇌는 부정적인 신호에 더 예리하게 반응합니다. 이것이 당신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녀가 칭찬을 건네면 당신은 자동으로 경계를 풀게 됩니다. 인정받고 특별하고 심지어 선택받았다고 느끼죠. 바로 이런 이유로 달콤한 말은 그녀가 당신을 원하는 방향으로 이끄는 완벽한 무기가 됩니다. 자, 이 5가지 달콤한 거짓말을 분석하기 전에 부탁 하나만 들어주세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앞으로 당신의 고통을 덜어줄 유용한 강의를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에 솔직하게 답해주세요. 달콤한 말에 속아 넘어간 적이 있나요? 간단히 예 또는 아니오로 답해주세요. 앞으로 몇 분 안에 너무나 무해해 보이는 이 말들이 어떻게 당신의 관계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대화가 너무 좋아요. 표면적으로는 여자가 할 수 있는 가장 달콤한 말처럼 들립니다. 모든 남자는 자신의 존재 말 생각이 너무나 매력적이어서 그녀가 푹 빠져 있다고 믿고 싶어 합니다. 물론 때로는 진심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당신과 직접 만나려는 노력도 없이 계속해서 그런 말을 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연결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을 대신하는 것입니다. 그녀는 당신을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더 나은 사람이 나타날 때까지 당신을 임시 방편으로 이용하는 것뿐입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여성이 당신과의 대화를 진심으로 소중히 여긴다면 자연스럽게 그 감정적인 교감을 육체적인 관계로 발전시키고 싶어 할 겁니다. 시간을 내고 당신과 마주 앉아 함께 웃으며 이미 시작된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들고 싶어 할 거예요. 말은 다리일 뿐이고 행동은 길을 만드는 겁니다. 만약 당신이 말만 듣고 다리가 아무데도 이어지지 않는다면 당신은 그녀의 남자가 아니라 임시 방편일 뿐입니다. 2세 엔지니어 데이비드를 예로 들어볼게요. 그는 몇 년 전에 이혼했습니다. 온라인 데이트를 통해 매력적인 여성을 만났는데 문자로만 소통했습니다. 매일 밤 이제 그녀는 우리 대화가 너무 좋아요. 당신은 저를 이해해주는 유일한 사람이에요. 라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데이비드가 특별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드디어 자신의 지성과 유머 감각을 알아주는 사람을 만났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저녁 식사를 하자고 할 때마다 그녀는 야근 가족 문제 혹은 몸이 좋지 않다는 등의 핑계를 댔습니다. 이런 일이 계속해서 반복됐습니다. 몇 달 동안 문자를 주고받은 후 그는 그녀가 만날 생각이 전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데이비드는 그녀의 연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녀의 감정적 버팀목이었고 그녀가 지루하거나 외로울 때 기댈 수 있는 안전한 선택지였으며 그녀는 자신의 진짜 삶은 다른 누군가를 위해 열어두고 있었습니다. 냉혹한 진실은 이렇습니다. 여성이 자신의 편의에 따라 휴대폰으로만 소통한다면 당신은 친밀감을 쌓는 것이 아니라 관심을 제공하는 것일 뿐이며 관심은 중독성이 있습니다. 그녀는 당신이 그녀의 대화 가능함을 진정한 관심으로 착각하는 동안 인정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착각은 위험합니다. 남성은 생물학적으로
긍정적인 자극에 강하게 반응하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우리 대화가 너무 좋아요 와 같은 달콤한 말을 건네면 당신의 뇌는 활성화됩니다. 편안함을 진정한 관계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진짜인지 알 수 있을까요? 관점을 바꿔보세요. 그녀를 당신의 실제 삶으로 초대하세요. 커피를 마시거나 산책을 하거나 저녁 식사를 하자고 제안해보세요. 만약 그녀가 계속해서 피한다면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그녀는 당신을 붙잡아두는 건 좋아하지만 실제로 만나러 가는 수고는 마다합니다. 진정으로 당신을 소중히 여기는 여성은 당신이 보내는 문자 메시지에만 끌리지 않습니다. 당신의 존재를 느끼고 싶어 할 겁니다. 신사 여러분, 해결책은 간단하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현실에서 만나기를 거부하는 여성에게 끝없는 에너지를 쏟지 마세요. 한밤중에 문자로 그녀의 지루함을 달래주는 감정, 청소부가 되지 마세요. 당신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세요. 당신의 존재를 소중히 여기세요. 그녀가 말뿐인 만남으로는 당신을 사로잡을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되면 한 발 물러서서 그런 그녀에게 투자하세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상황이 더 복잡해집니다. 그녀가 말만으로는 당신을 사로잡을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되면 그녀는 더욱 적극적으로 다가올 겁니다. 그때부터 칭찬이 쏟아지기 시작하고 그 칭찬들은 당신의 자존심을 겨냥할 겁니다. 두 번째는 당신은 정말 멋지고 강하고 관대해요 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어떤 남자가 이런 말을 듣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여성이 당신에게 잘생겼다거나 강하다거나 성공했다거나 관대하다고 말할 때 그것은 당신의 자존심을 가장 깊이 건드립니다. 칭찬은 특히 남자들에게 로켓 연료와 같은 기분을 선사합니다. 뇌에서 도파민이 분비되어 순간적으로 무적의 기분이 들죠. 하지만 함정이 있습니다. 만약 그녀가 당신에게 무언가를 요구하기 위한 구실로 칭찬을 한다면 그것은 진심 어린 존경이 아니라 전략입니다. 아첨 그 자체는 위험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죠. 건강한 관계에서는 아첨이 자연스럽게 흐릅니다. 하지만 모든 칭찬 뒤에 요구가 따라온다면 그때 비로소 당신은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이용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마치 계약서를 건네기 직전에 당신이 얼마나 똑똑한지 말하는 영업사원과 같습니다. 그녀는 당신을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길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사칠세 사업가인 마크는 이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당신은 정말 관대해요. 제가 만난 사람 중에 가장 친절한 사람이에요. 라고 말하는 여자와 데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마크는 자랑스러웠습니다. 드디어 누군가가 자신의 착한 마음을 알아봐 준 것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곧 모든 칭찬에는 대가가 붙어요. 어떤 님이 전이 거리에 있었으면 너무 엉해성합니다. 그녀는 그의 관대함을 칭찬한 직후 내야 할 전화, 요금 이야기를 꺼냈다. 일주일 후 그를 훌륭한 남자라고 칭찬한 뒤 부서진 울타리에 대해 넌지시 언급했다. 3달째에는 월세 이야기를 꺼냈다. 패턴은 명확했다. 칭찬은 들어오고 요구는 나온다. 마크는 자신이 연애를 하는 게 아니라 거래 관계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타이밍이다. 진정한 존경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지만 가짜 존경에는 조건이 따른다. 만약 그녀가 당신을 훌륭하다고 칭찬한 직후 돈이나 부탁 또는 문제 해결을 요구한다면 당신은 이용당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요구가 항상 금전적인 것만은 아니다. 때로는 끝없는 차량 이동, 끊임없는 심부름 또는 그녀가 직접 처리해야 할 감정 노동을 요구하는 것일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요구의 크기가 아니라 그 패턴의 예측 가능성이다. 자, 이제 해결책을 알려드리자. 그녀가 당신을 칭찬할 때 그 칭찬에 현혹되지 마세요. 잠시 멈추고 그녀의 반응을 살펴보세요. 칭찬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을까요? 아니면 숨겨진 의도가 있을까요? 간단한 테스트가 있습니다. 감사하다고 말하고 거기서 끝내세요. 만약 그녀가 미소를 짓고 분위기가 가벼워진다면 진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사실 이것 좀 도와주시겠어요?
라고 말을 돌린다면 답을 알 수 있습니다. 남자분들, 이 점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진심으로 당신을 소중히 여기는 여자는 당신을 칭찬하는 것이 당신을 격려하는 데서 기쁨을 느끼기 때문에 칭찬하는 것이지 당신의 자존심을 이용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은 당신에게 힘을 주지만 조종은 당신의 에너지를 고갈시킵니다. 이 차이를 무시한다면 당신은 당신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제공할 수 있는 것만 좋아하는 사람에게 당신의 모든 것을 쏟아붓게 될 것입니다. 사실 당신의 자존심은 가장 큰 약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당신의 자존심을 이용하는 법을 알게 되면 계속해서 그 부분을 건드릴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남자가 가장 취약한 부분을 그녀가 건드리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침실에서의 남성성과 직결된 부분입니다. 세 번째, 당신은 내가 만난 최고의 연인이야. 모든 남자는 이 말을 듣고 싶어 합니다. 그건 남자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일이죠. 당신이 침대에서 단순히 자라는 게 아니라 그녀가 경험해본 최고의 남자라는 생각. 그건 정말 짜릿해요. 남자에게 침실의 왕으로 등극하는 건 남성성을 완벽하게 인정받는 기분이니까요. 하지만 냉혹한 진실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 말이 당신을 위한 게 아니라 당신을 통제하려는 의도일 수도 있다는 거죠. 진심일 때는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어쩌면 서로에게 강렬한 끌림을 느꼈던 하룻밤 후 그녀가 당신에게 다가와 당신은 다른 누구도 느끼게 해줄 수 없는 감정을 느끼게 해줘요 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진심이라면 침실 밖에서도 애정 따뜻함 그리고 변함없는 존중을 보여주는 그녀의 행동으로 뒷받침될 겁니다. 하지만 그게 전략일 때는 보통 당신의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리거나 달래거나 무언가를 숨기려고 할 때 나타납니다. 이런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그녀가 며칠 동안 당신에게서 멀어졌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어쩌면 당신은 그녀가 온라인에서 바람을 피웠거나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건 아닌지 따져 물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녀는 직접적으로 대답하는 대신 당신의 경계심을 풀어버립니다. 그녀가 당신을 가까이 끌어당겨 칭찬을 건네면 갑자기 당신의 의심이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만약 그녀가 나에게 진심이 아니었다면 왜 그런 말을 했을까라고 생각하겠지만 바로 그게 함정입니다. 칭찬은 증거가 아닙니다. 그것은 위장일 뿐입니다. 왜 그럴까요? 남성에게 성적인 인정은 매우 민감한 부분입니다. 과학적으로 남성의 뇌는 성과와 관련된 긍정적인 강화에 강력하게 반응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녀가 당신이 자신이 경험한 최고의 남자라고 말하면 당신은 마치 스위치가 켜지는 것처럼 선택받았다는 느낌, 대체 불가능하다는 느낌, 경쟁자보다 우월하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는 의심하거나 반항할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그녀는 단순히 당신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방어벽을 무너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차이를 알아챌 수 있을까요? 칭찬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살펴보세요. 진심 어린 칭찬은 친밀감을 강화합니다. 더 가까워지고 서로를 더 배려하게 만듭니다. 반면 조작적인 칭찬은 보통 요청이나 변명으로 이어집니다. 그녀는 당신이 목격한 어떤 행동에 대해 용서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녀는 당신이 위험 신호를 못 본 척 해주기를 기대할 수도 있고 혹은 그 신호를 이용해 관계에서 다른 모든 부분에서 노력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사실로부터 당신의 관심을 돌리려 할 수도 있습니다. 해결책은 이렇습니다. 자존심에 눈이 멀지 마세요. 당신은 내가 만난 최고의 연인이야 라는 말을 들으면 미소 지으세요. 고맙게 생각하되 그 말에 휘둘려 현실을 외면하지 마세요. 그녀의 행동이 말과 일치하는지 침실 밖에서도 같은 존중과 헌신, 그리고 일관성을 보여주는지 자문해 보세요. 만약 대답이 아니오라면 그 말은 칭찬이 아닙니다. 그것은 일종의 돈입니다. 그녀는 책임감 없이 행동할 수 있는 자유를 얻기 위해 당신에게 아첨으로 돈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남자 여러분, 여러분의 강점은 자존심과 판단력을 분리할 수 있는 능력에 있습니다. 칭찬을 즐기되 그것에 휘둘리지 않는다면 당신이 이긴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당신의 자존심을 깎아내리는 행동들을 계속해서 용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그녀가 친밀함으로 당신을 조종할 수 있다면 영어에서 가장 강력한 세 마디를 내뱉을 때는 어떻게 될지 상상해 보세요. 당신은 멋져. 당신은 최고야가 아니라 사랑해. 네 번째, 사랑해. 모든 남자가 듣고 싶어 하는 세 마디. 이 말은 마음의 벽을 허물고 상처를 치유하며 당신을 그녀의 세상의 중심에 있는 사람처럼 느끼게 해줍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때때로 사랑해 라는 말은 깊은 애정의 표현이 아닙니다. 전략적인 수단일 뿐입니다. 잘못된 맥락에서 잘못된 시기에 이 말이 사용되면 선물이 아닌 도구로 전락하게 됩니다. 분명히 말해두죠. 건강한 관계에서 사랑해는 자연스럽게 흘러나옵니다. 의미 있는 순간, 함께 웃었던 순간, 희생 혹은 둘 사이의 유대감이 확연히 느껴지는 조용한 밤 이후에 나옵니다. 그리고 일관성, 배려, 존중, 그리고 사랑의 진실임을 증명하는 행동이 뒷받침될 때 비로소 그 말은 친밀감을 쌓아갑니다. 하지만 조종적인 관계에서는 타이밍이 모든 것을 좌우합니다. 그녀는 큰 부탁을 하거나 생활비를 달라고 하거나 자신의 문제를 도와달라고 하거나 심지어 실수를 덮어달라고 하기 직전에 사랑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잘못을 저지른 직후에 당신의 분노를 다른 곳으로 돌리려고 사랑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순간 사랑해라는 말은 사랑이라기보다는 상대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이 됩니다. 55세 남성 존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그는 오랜 기간 연인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는 이상한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파트너가 공동 계좌에서 몰래 돈을 빼돌리는 등 숨겨진 지출에 대해 따질 때마다 그녀의 반응은 항상 똑같았습니다. 눈물을 글썽이며 하지만 난 당신을 사랑해요 라고 속삭이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존이 마음이 누그러졌습니다.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과민 반응하는 걸지도 몰라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는 그 말이 행동 변화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말은 단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방패에 불과했습니다. 사랑은 조건부였습니다. 그녀가 그의 경계를 허물어야 할 때만 나오는 말이었습니다.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황 빈도, 그리고 그 후의 결과에 주의를 기울이세요. 그녀는 진정으로 친밀한 순간에 사랑해 라고 말하나요? 아니면 무언가를 원할 때만 말하나요? 당신이 저항할 때마다 마치 고장난 레코드처럼 당신의 본능을 억누르려는 듯이 그 말을 반복하나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오래도록 따뜻함을 선사합니다. 조종하는 사랑은 당신이 굴복하는 순간 다음 요구가 들어올 때까지 사라져버립니다. 신사 여러분, 해결책은 간단하지만 단호합니다. 사랑을 말만으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행동으로 시험해 보세요. 그녀가 사랑해라고 말할 때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살펴보세요. 그녀는 당신의 경계를 존중합니까? 아니면 넘어서려 합니까? 그녀의 행동은 그녀의 말과 일치합니까? 아니면 궁지에 몰렸다고 느낄 때마다 그 말을 리셋 버튼처럼 사용합니까? 후자라면 그 말은 고백이 아닙니다. 당신의 순종을 얻기 위해 주고받는 돈일 뿐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기는 힘들겠지만 수년에 걸쳐 서서히 지쳐가는 것보다 지금 진실을 마주하는 것이 낫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정직과 행동 속에서 번성합니다. 가짜 사랑은 타이밍과 변명 속에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해라는 말이 조종적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남자의 보호 본능을 자극하는 네 마디 말을 들어보세요. 당신은 나의 영웅이야. 5번째, 당신은 나의 영웅이야. 이 네 마디는 그 어떤 말보다 남자를 빠르게 녹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남자라면 누구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강하고 믿음직스럽고 그녀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 합니다. 영웅이라는 말을 들으면 보호 본능이 발동하죠. 기분 좋고 고귀한 느낌이 들고 자신이 없어서는 안 될 존재라고 믿게 됩니다. 하지만 현실은 이렇습니다.
때로는 그 말이 진심이 아니라 미끼일 수도 있습니다. 진심으로 하는 당신은 나의 영웅이에요 라는 말은 감사에서 비롯됩니다. 힘든 한 주를 함께 보내도록 도와주었거나 위기 상황에서 곁을 지켜주었거나 꾸준히 곁에 있어 주었을 수도 있죠. 그런 경우라면 그 말에는 감사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녀가 그 후에 당신을 존중하고 보살피고 배려하는 모습에서 그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녀는 당신의 능력뿐 아니라 당신의 존재 자체를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당신을 존경하는 겁니다. 하지만 조종일 경우 그 말은 항상 필요와 연결됩니다. 그녀는 자신이 직접 처리해야 할 일에 도움을 요청하기 직전에 당신을 영웅이라고 부릅니다. 갑자기 그녀의 영웅이 된다는 것은 그녀의 차를 고쳐주고 공과금을 내주고 그녀가 저지른 문제를 해결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패턴을 주목하세요. 영웅이라는 칭호는 마치 훈장처럼 당신 앞에 매달려 있지만 그 칭호를 유지하기 위한 대가는 점점 더 커집니다. 여기서 위험이 드러납니다. 일단 그 역할에 동조하게 되면 그녀가 만들어준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과도하게 베풀기 시작합니다. 그녀의 존경을 잃고 싶지 않아서 계속해서 자신을 증명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그녀는 당신을 진심으로 존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당신을 조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녀의 영웅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녀의 만능, 해결사, 재정 지원자, 안전망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그 단어가 얼마나 자주 등장하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진정한 감사는 꾸며낸 것이 아닙니다. 드물고 진실된 것입니다. 반면에 조종은 예측 가능합니다. 만약 그녀가 무언가를 필요로 할 때마다 당신은 나의 영웅이에요 라는 말을 듣는다면 당신은 사랑받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용당하고 있는 겁니다.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인정받고 싶은 욕구에 갇히지 마세요. 그녀가 당신을 영웅이라고 부른다면 감사는 하되 그 사실을 굳이 증명하려 들지 마세요. 한 발짝 물러서서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건 그녀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고 또 해결해야 하는 일일까? 내가 거절해도 그녀는 여전히 나를 영웅이라고 부를까? 이것이 바로 시험대입니다. 당신이 도움을 멈추는 순간 존경심이 사라진다면 그건 진정한 존경이 아니었습니다. 가면이었던 거죠. 남자분들 이 점을 명심하세요. 여자가 당신을 영웅으로 추대해 줄 필요는 없습니다. 스스로를 구하려 하지 않는 사람을 구해주는 데서 당신의 가치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파트너는 당신이 끊임없이 희생을 통해 가치를 증명하길 바라지 않습니다. 당신이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 때문이 아니라 당신 자체를 존경할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영웅이라는 말은 자존감을 높여주지만 가장 위험한 말은 결코 달콤하게 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씁쓸하고 죄책감을 불러일으키는 이 말은 보통 당신이 거절한 직후에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다른 위험 신호가 등장합니다. 전혀 달콤하게 들리지 않는 말이죠. 5가지 달콤한 거짓말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그만큼 교묘하게 상대를 조종합니다. 보통 당신이 마침내 반박하는 바로 그 순간, 감히 거절하는 순간에 나타납니다. 바로 그때 전형적인 죄책감 유발 문구가 들려옵니다. 당신은 나를 신경 쓰지 않아. 당신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 이 말은 당신을 기분 좋게 해주려는 의도가 아닙니다. 당신을 무너뜨리려는 의도입니다. 당신이 단지 자신을 보호했을 뿐인데 마치 나쁜 사람인 것처럼 느끼게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여성이 이 말을 할 때는 사랑이나 상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통제하려는 의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앞서 만났던 52세 엔지니어 데이비드도 바로 이 함정에 빠졌습니다. 몇 달 동안 문자를 주고받던 여자친구가 마침내 그에게 명품 핸드백을 사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데이비드가 정중하게 거절하며 자신의 책임이 아니라고 설명하자 그녀의 반응은 즉각적이었다. 날 사랑한다면 했겠지. 넌 날 전혀 신경 쓰지 않아. 순식간에 그는 건강한 경계를 가진 남자가 아니었다. 그는 이기적이고 차갑고 심지어 잔인한 사람으로 낙인 찍혔다.
그리고 잠시 동안 데이비드는 스스로에게 질문했다. 내가 너무 가혹했던 걸까? 그녀를 실망시키고 있는 걸까? 그런 자기의심은 바로 그녀가 원하던 반응이었다. 이 전략이 효과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대부분의 남자는 사랑이 없는 사람으로 비춰지는 것을 두려워한다. 그녀가 당신의 정체성의 핵심을 공격할 때 당신은 그녀가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안간힘을 쓴다. 선물을 사주고 경계를 무너뜨리고 거절을 삼킨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순간 악순환이 시작된다. 당신이 저항할 때마다 그녀는 똑같은 무기를 꺼낼 것이다. 그것은 사랑을 시험하는 것으로 위장한 감정적 협박이다. 하지만 사랑은 끊임없는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사랑은 당신이 관심을 보여주기 위해 자존심을 희생하라고 요구하지 않는다. 진정한 사랑은 한계를 존중한다. 가짜 사랑은 그 한계를 벌한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첫째,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세요. 바로 조종입니다. 당신이 그녀를 사랑하는지 아닌지를 놓고 논쟁에 휘말리지 마세요. 당신은 이미 진실을 알고 있습니다. 둘째, 방어적인 태도 대신 명확하게 대응하세요. 예를 들어, 내 사랑은 선물이나 호의로 측정되는 게 아니야. 존중으로 측정되는 거지. 만약 당신이 그걸 이해하지 못한다면 이건 사랑이 아니야 라고 말해 보세요. 이렇게 대응하면 죄책감을 유발하려는 시도를 막고 책임을 그녀의 행동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 남자분들 잘 들으세요. 거절할 때마다 사랑을 증명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거절이 용납되지 않는 관계는 진정한 파트너십이 아닙니다. 인질극과 다름없죠. 당신이 그녀의 요구에 따를 때만 애정이 유지된다면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까지 우리 대화가 너무 좋아. 당신은 정말 멋져. 당신은 내 영웅이야. 와 같은 평범한 말들이 어떻게 무기로 쓰일 수 있는지 보셨을 겁니다. 중요한 건 말 자체의 의미가 아니라 그 말의 타이밍 빈도, 그리고 그 후의 결과입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이 사랑받는지 아니면 조종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보이지 않는 패턴입니다. 자, 이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봅시다. 우리가 발견한 5가지 달콤한 거짓말, 즉 우리 대화가 너무 좋아. 당신은 정말 멋져. 당신은 최고의 연인이야. 사랑해. 당신은 나의 영웅이야. 와, 당신은 내게 관심 없어. 또는 당신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 라는 씁쓸한 경고는 그 자체로 악한 것이 아닙니다. 이 말들은 진심일 때는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맥락에서 잘못된 시기에 사용될 때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이용수단이 됩니다. 너무나 많은 남성들이 수년간의 고통과 시간, 그리고 자존심을 잃고 나서야 이 사실을 깨닫습니다. 돈과 시간, 자존감을 모두 잃고 나서야 깨달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 위험 신호를 알아차리고 더 큰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진실은 이렇습니다. 진정한 사랑에는 가격표가 없습니다. 끝없는 호의나 거래로 증명할 필요도 이제 없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당신이 거절해도 굳건히 서 있습니다. 존중, 변함없는 마음, 그리고 배려로 표현되는 것이지 조종이나 죄책감을 이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그녀의 행동 패턴에 주의를 기울이세요. 그녀의 달콤한 말 뒤에 항상 조건이 붙어 있다면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통제하려는 시도일 뿐입니다. 당신은 그런 것보다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이 메시지에 공감하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 다음 영상을 놓치지 마세요. 우리는 이러한 숨겨진 관계의 역학을 파헤치는 여정을 이제 막 시작했을 뿐입니다. 댓글로 가장 많이 들어본 달콤한 거짓말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당신의 이야기가 다른 남성들이 정신을 차리게 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에 좋아요와 공유도 잊지 마세요. 더 많은 남성들이 이 영상을 볼수록 같은 함정에 빠지는 남성들이 줄어들 것입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항상 경계하며 가장 달콤한 말이 가장 위험한 거짓말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신사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성이 당신의 말을 너무 좋게 포장해서 경계를 풀었다가 나중에 후회한 적이 있습니까?
어쩌면 그녀가 당신의 강인함을 칭찬하거나 당신이 그녀가 만난 최고의 남자라고 말했을 때 당신은 자신도 모르게 그녀의 마음을 사로잡으려 했던 경험이 있을지도 모릅니다.